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고,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그리고 세 번째로 내일 4월 19일 월요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6일날 금요일날 매매는 따로 없었고, 15일날 그 손해를 마이너스 19만원 정도 난 게 있는데, 이것보다 일단은 유튜브 종목 꼽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4월 15일날 제가 이제 목요일날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4월 15일 기준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찾았었거든요.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얘가 이때 매수가 됐고요. 14일부터 매수가 된 상태였는데 매도가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아쉽게 매도까지는 못 가고 한 2%, 3% 정도, 2% 정도 올랐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한 잘랐을 때 마이너스 한 2% 정도 났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손해가 났고, 그 다음에 플리토 또한 이제 얘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밑으로 빠지고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매수가 된 상태에서 한 12시 정도에 매수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꽤 보니까 요즘 장에서 의외로 이렇게 저점을 깨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손절이 좀 더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매매를 할 때 의외로 좀 꼬이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시장 색깔이 이렇게 일부러 좀 저점을 더 깨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EID, 얘도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거 15일날, 여기가 15일이죠. 언제 매수가 됐냐면은 이때 한 2시 정도 이쯤에 매수가 됐는데, 바로 매수가 된 상태에서 바로 아침에 바로 30분 정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결국엔 또 손절이 나가버렸죠. 손절이 나가서 얘는 또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의외로 이제 저점을 계속 잘 깨는 것 같아요. 얘도 브리지텍도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가 됐는데 매도가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매도가가 여기인데 이게 매도까지 한 1% 남짓, 한 0.7% 정도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매도가 됐을 텐데 매도가 또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매매하면은 좀 아쉽죠.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가상의 익절선,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면은 내가 익절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방전지도 결국에는 얘도 손절이 나갔네요. 여기 매수, 여기 손절. 그런데 결국에는 얘도 똑같이 앞에 있는 이런 저점들을 계속 깨버린다는 겁니다. 확실히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다 이제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따가 종목들 한번 뽑아봐야죠. 어차피 매매를 안 할 건 아니니까요. 그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이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23일 날 지금 좀 핫한 게 CMO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죠. 그 해외에 있는 백신 업체에서 우리나라 이런 위탁 생산하는 업체랑 한 곳과 연결을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게 4월 15일 날 나왔던 건데, 국내 한 제약사 8월부터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곧 발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후보군이 어떤 거였냐, 일단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혈전 반응으로 인해서 백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이쪽은 빼고, 화이자 또한 우리나라에 아예 한국 화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빼고, 그러면은 좀 유력한 게 일단 모더나 쪽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푸트니크가 좀 인도에서도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유력했는데요, 두 곳이. 근데 이게 주말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게 8월 국내 위탁 생산 모더나 백신의 무게가 좀 더 들어간다라고 이런 뉴스가 떴는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혈전 문제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위탁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는 해외에서 미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지금은 위탁 생산하기는 좀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는 일단 이게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확실히 얘기했던 게 이제 국내 위탁 생산 러시아 백신이 아니다, 러시아 백신이 스푸트니크죠. 스푸트니크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푸트니크 관련주 이트론이 금요일날 계속 이제 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더나 백신 아니면은 스푸트니크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부에서 스푸트니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더나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봐야 될 거는 모더나 관련주 이제 AB 프로 바이오, AB 프로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엔투텍 얘네들도 종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도 좀 요즘에 일단 AB 프로 바이오나 엔투텍이 대장이었는데, 파미셀이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7.4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외로 따지고 보면은 얘가 또 대장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모습인데, 파미셀 옛날에 많이 이게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집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모더나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을 하는 CMO 관련된 종목으로는 ST팜이 좀 유력하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이거 말고도 녹십자 아니면은 한미약품 이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일단 녹십자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움직임을 봤을 때는 ST팜이 좀 더 상승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를 스푸트니크 백신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이 세 백신 모두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아데노바이러스 항원을 전달체로 이용하는데, 그 전달체로 이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이 혈전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스푸트니크를 굳이 도입해가지고 또 괜히 부작용을 또 이러지는 않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하고, 공식적으로는 도입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켓컬리 연내 상장 수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마켓컬리가 이제 연내 상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쿠팡도 상장을 하고 얘도 이어서 마켓컬리도 상장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엄청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16일 날 국내외 사모펀드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관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돈을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연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한 언제 상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 관련주인 뭐 홍국 F&B 아니면은 이제 KC피드 꽤나 이제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밑으로 좀 꺾이는 모습인데, 이게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두나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상장 이런 그런 IPO 기업들 상장 엮여가지고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터디는 조금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토박스 코리아도 상승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뭐 이제 크래프톤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리디북스도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얘네들이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그 두나무 관련 종목들, 하나투자증권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이게 마켓컬리 이슈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마켓컬리 상장이 언제 한다, 그런 정확한 이슈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로 3200선 탈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3200선 일단은 종가로 3200을 넘진 못했지만 고가가 3206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래도 앞에 있는 이런 전고점까지는 좀 도달을 했거든요.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도달을 했고, 외국인이 좀 주축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연기금이 오랜만에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드디어 한번 찍혔네요. 이때 매수 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뭐 앞에 있는 전 고점을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일단 1000포인트는 완전히 달성을 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은 일단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다시 상승이 좀 나오고 하고 있죠. CMO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일이죠. 19일날 반도체 특위 의견을 출범한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21일날 뭐 한국 반도체 협회에서 현장 비대위 개최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이제 공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더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삼성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유럽연합 EU에서는 투자비에 2에서 40%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같이 이런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주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가 막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좀 손해를 보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법 제정을 해가지고 뭐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국회에서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 뭐 차량용 반도체, 일단 텔레칩스도 움직임이 꽤나 괜찮게 나왔었고요. 텔레칩스, 그다음에 뭐 IA는 좀 약한 것 같고, 이렇게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그니텍스, 그다음에 SFA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최근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반도체 종목이 더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특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0% 하락, 도지코인이 13%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도지코인은 뭐 주말에 한 400%인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 빠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비트코인이 좀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우린 주식을 하니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아까 있던 이 두나무 이런 거 있죠,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뭔가,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이쪽 안에서 매수를 한 게 있지만, 얘가 일단은 여기서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이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버티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만약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시가 개파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파락을 하고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가 개파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습 자체는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염두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요. 아까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백신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4차 유행 또는 이제 거리두기 격상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진단키트 업체들이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서울시에서 자가진단키트 점검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도 시젠도 상승을 하고, 수젠텍,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매트릭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교육주도 최근에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재택근무 이쪽도 있지만, 잠깐 볼 때 간편식이나 아니면 제지 관련 종목들, 뭐 신풍제지나 영풍제지, 대형포장 한국패키지, 얘네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를 한번 전고점의 이 구간들을 선을 그어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금요일날 그래도 4,200원 위에서 마감을 한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한 4,800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확진자 추세가 좀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좀 수혜를 받아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유시민 대권 출마 입소문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 현재로는 이재명, 윤석열 2강 체제인데, 이낙연 쪽은 이제 하락세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사퇴했는데, 이제 지지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이죠. 친문 쪽으로 나올 만한 사람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문이라고 할까요? 비문이라고 해야겠죠. 그쪽이기 때문에 그 친문으로 해서 누가 이제 출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시민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계속 옛날부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뭐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거듭된 거부에도 민주당 대선 무대로 계속 호명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재보선 이번에 이제 참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민심에 대해서 심각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 이쪽이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내일 시가갭이 좀 뜰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달 착륙선 사업자에 스페이스X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머스크, 베이조스, 아마존이죠. 미국 달 착륙선 사업자에 스페이스X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주로는 명신산업이 그동안 이제 테슬라로 엮여있던 그런 종목이죠. 얘가 일단 만약 지금 얘가 이 구간에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신산업이. 근데 만약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또 갭이 살짝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스페이스 X가 계속 언급이 되면 좋은데 일단 주말에 이 화성 탐사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 이제 10년 만에 이제 호황이다. 정부에서 지금 뭐 컨테이너 선도 이제 컨테이너 선 추가 발주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또 거래대금을 좀 터트리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거의 이제 그 지지율이죠. 단 1% 차이기도 하고, 이제 윤석열이 조금 우세하지만 계속 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 사퇴를 해가지고 대권 주자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은 봤으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휴원스 글로벌, 얘가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 기술 이전으로 해가지고 점 상한가를 거의 점 상한가를 바로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도 얘도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랑 이제 2등주입니다. 2등주로 올라갔던 모습이고, 위즈코프 윤석열 이제 지지율 다시 1위를 해가지고 또 얘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정치 테마 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제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석유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M2에는 신라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한컴위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 아로아 나테크랑 이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CS는 이제 이재명 관련으로 계속 올랐고요. 지금도 얘가 최근에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대장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CMO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효성 TNC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크라운 제가 얘도 윤석열 관련 종목입니다.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세우메디칼은 주사기 관련 그 종목인데 요즘에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주사기 관련으로도 잠깐 상승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관련주죠. 관련주 찾는 거는 오늘 하루만 좀 쉬어가고 내일 한번 상태를 보고, 이게 보니까 요즘에 저점을 계속 일부러 깨는 듯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하루 좀 쉬어가면서 이제 모습을 한번 또 보고 일단 뽑을지 말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